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방송 2년 반 동안 10연승 이상 제가 기록했던 이 연승 기록들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7번을 기록해주게 되었고, 반드시 단 2조합만으로만 만들어낸 성적이라는 것도 꼭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4조합 들이면서 한 조합 가져왔는데 수익도 안 났는데 연승이라고 하진 절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7번의 이 10연승 기록 중에서 6번이 또 야구 시즌에 몰려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저의 명확한 또 적중 게시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숲TV 들어가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가장 상단에 있는 게시글 개인 통산 기록 들어오셔서 아무거나 누르시고 당시 이제 올렸던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뭐 댓글 등등 확인해 보시면은 되겠고요. 절대 주작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또 지난주 기록했던 성적표 한 번만 띄워드리면서 바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별풍선 때문에 조금 안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가 이제 4월 8일부터 화요일부터 적중했던 쭉 구간들이고, 그리고 아래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성적표는 강승부 2연승 2번 다 조기 퇴근했습니다. 푸근하게 뭐 경기 절반도 안 보고 우리가 퇴근했던 두 구간들이었고, KBO는 5일 중 5일 적중 5연승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아직까지 6연승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6연승 또 이 기록 소식이 또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리고 일본 야구는 지난주 6일 중 4일 적중 조금은 아쉬웠고요. 3연승이 또 끝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도 금액업도 제가 또 잘 가지고 왔죠. 지금 금액업 구간도 오늘 또 적중해주게 됐습니다. 또 NBA도 5일 중 4일 적중 4연승으로 강승부 포함 적중이고요. 그리고 시즌 마감 이렇게 할 때 뭐 4연승으로 잘 마감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해외 축구나 뭐 메이저리그도 올킬 포함 연승이긴 했지만 조금 요것도 조금은 아쉽긴 했었었죠. 그만큼 이렇게 전 종목에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성적을 좀 내드렸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현재 우리 유튜브 형님들께서는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카카오톡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또 열어놨습니다. 멤버십 참여하시면은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숲TV에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아무거나 또 이렇게 맞는 거 본인의 그 현재 재정 상태와 맞는 걸로 또 후원하시면은 바로 또 데이터표 쪽잠으로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15일 그러면 오늘 중승부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간 금액업 그리고 야간 중승부, 내일 강승부까지 연달아 승부 데이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단추는 꿰습니다. 두 번째 우리 중승부도 한번 잘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NBA 먼저 합시다. NBA 올랜도와 애틀랜타 경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이저리그로 할게요. 이걸로 입 좀 살짝 풀겠습니다. 자, 올랜도랑 애틀랜타 구간, 우리 한양버디 형님 고맙습니다. 데이터만 후원하시고 바로 나가시는 건가? 오케이 형님 고맙습니다. 자, 바로 또 발송해 드렸고, 요거 우리 또 유튜브 형님들도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요거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이 사설 사이트, 불법 사설 사이트 홍보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프리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버디 형님. 자, 올랜도와 애틀랜타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올랜도나 애틀랜타 오늘 7, 8위 결정전이겠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 전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라인이 원래는 8위까지만 바로 플레이오프에 자동 진출해서 1위와 8시드가 바로 맞붙고 2위, 7위, 그 다음에 3위, 6위, 4위, 5위가 맞붙는 게 이제 정석이긴 한데, 이제 지난 시즌부터는 지지난 시즌부터 좀 바뀌어서 7위랑 8위를 따로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7, 8위가 따로 한 경기를 해서 이기는 쪽이 7위 확정, 그리고 진 8위는 다시 뒤에 있을 9위와 10위의 승자와 함께 한 번 더 경기를 해서
또 이 승자가 8위 가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오늘 올랜도와 애틀랜타 이 두 팀 중에서 승자는 바로 플레이오프 7시드를 확보하면서 플레이오프로 직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홈팀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하나, 최근에 우리가 올랜도랑 애틀랜타의 맞대결들의 구조들을 한 번씩 보시면은 뭔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올랜도가 애틀랜타의 외곽 제어가 좀 안 된다라는 것들. 올랜도는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수비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포스트에서 힘이 워낙 좋은 팀이고, 특히나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올랜도보다 수비를 잘한 팀을 사실 최상위 등급 뉴욕 닉스나 오클라호마 말고는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동부에서는 뭐 당연코 최고의 어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동서부 통틀어도 홈 경기 한정으로는 최고의 어떤 수비력을 또 보여주고 있던 올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41승 41패로 또 밸런스도 좋았고, 백코트와 또 프런트의 밸런스도 좋았고, 뭐 루키 선수와 또 그런 베테랑 선수들의 조화도 조화롭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평균적입니다. 공격도 평균, 수비도 조금 더 높은 정도, 홈과 원정에서도 홈경이 조금 더 나을 정도, 뭐 여러 가지 뭐 백코트와 프런트의 어떤 그런 뭐 밸런스까지도 뭔가 엄청나게 이제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홈 경기에서는 늘 수비로만 경기를 해야 한다라는 한정성이 조금 따르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애틀랜타와의 맞대결 내용들을 보시면 생각보다 애틀랜타가 외곽에서 터지는 게임들은 잘 올랜도가 못 따라갑니다. 이 올랜도란 팀은 어쨌든 포스트에서 상대를 수비적으로 질시시키고 발을 묶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팀인 거지, 얘네들이 뭐 화력팀을 찍어 누르는 이런 형태의 게임은 할 수가 없는 그런 팀이고, 특히나 또 플레이오프라고 한다면 이렇게 또 젊은 선수들이 사실 얼마나 플레이오프에서 힘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올랜도가 3년 전부터 리빌딩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자원들이 전부 다 루키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루키 자원들이 얼마나 얘들이 이 큰 경기에서, 중요한 경기에서 집중을 해줄 수가 있을까, 이게 좀 핵심일 것 같고, 뭐 트레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경험치가 있는 그런 선수인 데다가 애틀랜타가 수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다이슨 다니엘스가 이번 시즌에 거의 뭐 수비상 뭐 후보까지 올랐던,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외곽 수비 자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애틀랜타가 충분히 백코트에서 올랜도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경기라고 놓고 봐요. 물론 포스트 라인에서는 올랜도에게 밀릴지언정 이거는 애틀랜타가 좋은 공격력으로 여태까지 올랜도 원정 경기에서 그래왔듯이 외곽에서 게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7차전까지 있는, 좀 이제 뭐 7차전 5차전까지 있는 이제 긴 적이라고 한다면, 시리즈라고 한다면, 이게 뭐 올랜도 입장에서도 수비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뎁스적인 부분들, 홈에서의 이점들 다 살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단판전입니다. 어쨌든 이 단판전에서는 어쨌든 저는 공격력 좋은 놈이 이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애틀랜타 저는 프랜승 볼게요. 그리고 애틀랜타 역배까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더바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가 왠지 제 느낌에는 수비하다가 자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얘들도 경험치가 아직까지 많진 않으니까. 리더가 이제 반케로예요. 그죠? 반케로도 지금 이제 뭐 NBA 입성한 지 뭐 이제 4년 됐나? 3년 됐나? 4년 됐나? 아직까지 루키죠. 자, 다음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멤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채팅창에도 이런 얘기가 하나 올라왔는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배당을 너무 적게 받은 게 아닌가요? 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멤피스의 그 순수 전력 차이만 놓고 봤을 때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1.2배당을 받을 만한 그 수준 차이는 아닙니다. 멤피스 같은 경우에도 공격팀이고 골스를 충분히 공격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핸디캡에 대한 메리트가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6.5 받았나요? 7.5 받았나요? 그만큼 멤피스 프렌으로 접근하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 경기는 우리가 일단 두 가지로 요약을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뭐 동부도 그렇겠지만 이제 이번 시즌 NBA는 원래 NBA가 뭐 정말 압도적인 그 서부 동부의 1황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만큼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동부 1황 어딥니까? 클리블랜드. 서부 1황 어딥니까? 오클라호마. 그러니까 1황들이 딱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늘 7, 8위 결정전에서 져버리면은
탈락입니다. 그냥 탈락이라고 봐도 돼요. 동부 8등은 클리블랜드, 서부 8등은 오클라호마이기 때문에 이 경기, 오늘 골스가 홈 경기에서 직전 경기 클리퍼스 그거 연장 가서 못 잡으면서 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골스가 오늘도 홈 경기에서 멤피스한테 또 진다? 그러면 얘들은 거의 탈락이라고 오클라호마를 만나야 돼요. 다만 오늘 골스가 오늘 경기를 이겨버리면 맞붙을 수 있는 시드 상대가 이 휴스턴입니다. 휴스턴도 다들 골스 팬들 아시다시피 역대 통상 골스가 어떻게 본다면 가장 강했던 그런 또 팀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멤피스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나 플레이오프에서 만났기만 하면은 정말 막 으르렁거립니다. 진짜 얘들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치열한 경기들, 그리고 혈투를 많이 했던 이 두 팀이었고,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을 때 그만큼 양쪽 다 조금은 더 재밌는 그리고 타이트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홈 경기에서 어떤 이점들을 많이 좀 살려줄 것 같고, 전술적으로 굳이 꼽자라고 한다면 지미 버틀러가 멤피스의 포스트를 뚫을 수는 있습니다. 얘들도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뚫어주고, 골스가 후반기 때 가장 잘했던 외곽에서의 양궁 게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기, 이게 오버가 나더라도 골스 승이 보이고 언더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언더가 난다는 건 멤피스가 자멸한다라는 거겠죠. 골스 수비 내용에 골스 승이 보이는 구간이라서 골스 승을 조금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잠깐만, 쉣, 그렇네. 바로 열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라인업이 애틀랜타였구만. 그래서 버틀러가 상대팀의 포스트를 뚫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멤피스의 외곽을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딱 하나 불안하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제가 직전 클리퍼스전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클러치 히터가 진짜 없습니다. 이게 스테픈 커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스테픈 커리도 완벽한 클러치 히터이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스테픈 커리가 해줄 수는 없어요. 직전 경기처럼 스테픈 커리도 4쿼터 한창 잘해주다가 마지막 1, 2분에 턴오버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옛날에는 탐슨이나 듀란트가 있으니까 걔 클러치가 됐고, 또 심지어 걔네들이 없어도 이 조던 풀이 있었기 때문에 걔도 클러치가 나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버디힐드가, 난 진짜 버디힐드 진짜 뒤통수한테 개세게 때리고 싶더라. 와, 버디힐드는 진짜 정말 스탯 지질이도 아니고 정말 그 중요할 때 해줘야 될 때 잘 못하더라고. 그리고 그린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특히나 포제임스키, 와,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테픈 커리가 오늘 경기는 진짜 멱살 잡고 끌어야 됩니다. 지미 버틀러가 사실 클러치 히터로서의 어떤 면모는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클러치 히터가 없는 게 조금은 아쉬워요. 멤피스는 자모란트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골스가 질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과 핸디캡이 다소 좀 커요. 크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멤피스 프렌보다는 골스 마힌으로 접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언더바는 오바 당연하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당기전에는 공격 조금 더 좋은 놈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골스는 공격뿐만 아니라 또 수비도 좋은 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골스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메이저리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가볍게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시내티 그리고 시애틀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로놀로입니다. 1승 0패, 방어율 3점대 기록해주고 있고, 시애틀 선발 투수는 루이스 카스티오입니다. 1승 1패, 방어율은 2.1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로돌로의 홈 성적이 좀 많이 안 좋긴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번 시즌 몇 경기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작 이 몇 경기 안 되는 것 같고 판단이 되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시즌에도 사실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얘가 로돌로가 6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정 경기는 얘가 참 잘 던져요. 근데 홈 경기가 아무래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인 이제 신시내티 홈 경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얘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좀 집중타를 잘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무너질 때 좀 와르르 무너지는 형태의 어떤 그런 모습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신시내티가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타선의 기복이 너무 또 심하기 때문에 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어떤 그런 차이들 분명히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추가적으로 역시나 뭐 불펜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문제가 역시나 선발 라인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필승조 라인들이 못 나올 가능성도 오늘 좀 크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홈 경기 POPS가 7할이 넘어갑니다. 원정 POPS가 3할이에요. 3할. 원정 경기 때 로돌로는 정말 언터처블한데 반대로 이제 이런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좀 약하다. 직접 그 샌프란시스코전에서 굉장히 잘 던졌던 로돌로이기도 했죠. 다들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가 2경기 연속 뭐 빵점 기록을 했었을 때. 자, 그리고 루이스 카스티오입니다. 루이스 카스티오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도 일단 이번 시즌 제가 구위값을 좀 보자 그랬잖아요. 구종값 자체가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고 체인지업도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아쉽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 이 선수가 좀 눈에 띄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득점권 피안타율이 빵점이에요. 빵점. 여태까지 딱 1점만을 내어줬는데 득점권에서 생각보다 이제 득점권의 주자 배치는 많이 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장타율이나 또는 득점권 피안타율이 거의 뭐 극악 수준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신시내티 같은 이런 그 득점권에다가 타자 놓고 어쨌든 득점권 타율로 조지는 팀에게는 분명히 좋은 투심에는 확실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시애틀 타선 자체가 홈 경기가 아무래도 돔구장이다 보니까 좀 장타가 좀 덜 떨어집니다. 근데 원정 경기에서는 좋은 OPS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원정 얘들 OPS 거의 뭐 8, 9에 가까이 되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도 신시내티 이런 또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공략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여러분의 경기는 우리가 시애틀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겠고요. 언더반 저는 오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카스티오가 잘 던질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시내티 홈구장이기 때문에 뭐 무실점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오바도 함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와 워싱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 선발 투수 오늘 미치 켈러입니다. 1승 1패 방어율 4점대고 워싱턴 선발 투수 오늘 콜 어빈입니다. 승패 없이 방어율은 5.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치 켈러, 오늘 피츠버그 선발 투수 미치 켈러의 최근에 홈 성적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기는 한데, 이게 이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로돌로랑은 살짝 좀 다른 흐름인 게, 로돌로는 지난 시즌에도 이제 신시내티가 친화적인 구장이라서 홈 경기에서 약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미치 켈러는 지난 시즌에 홈 경기를 상당히 잘했던 선수입니다. 원정 경기보다 2배를 더 잘 던졌던 홈 경기이기도 했고, 사실 지금 지표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뭐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기록지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구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보통 어떤 걸 제일 많이 보냐면 선발 볼 때는 득점권에서의 피안타율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 그리고 타선 볼 때는 득점권 타율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피츠버그 지금 득점권 타율이 거의 3할대에 가깝습니다. 평균 타율 자체가 이게 현재 지금 리그로 따져봤을 때도 최상위권, 정말 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 현재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하나 지금 또 피츠버그도 괜찮은 게 불펜이 꽤 단단합니다. 보통 불펜 단단한 데다가 득점권 피안타율 최상위권 팀들은 홈 경기에서 웬만하면 잘 안 집니다. 그것도 또 오늘 핵심이기도 하겠고, 여기다가 또 미치 켈러라는 본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에이스 투수를 또 선발 등판시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피츠버그 승에다가 마힌승까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겠고, 코러빈 같은 경우에 또 어쨌든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코러빈의 문제가 지금 하드타워가 좀 많습니다. 투 건드리면 자꾸 이제 뜬공 비율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기도 한데, 그만큼 역시나 이 홈런에 대한 피홈런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다. 특히나 지금 워싱턴의 가장 큰 문제는 불펜이죠. 불펜이 올라왔다면 불을 지르고 내려가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는 피츠버그 승에다가 마헨승, 언더바는 언더나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랑 샌프란시스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루자르도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1승 0패, 방어율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오늘 벌랜더 형님 또 나옵니다. 승패 없이 방어율 6.9점대, 7점대 방어율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랜더 형님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벌랜더 형님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이 좋은 분위기에 굳이 나와
주셔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워낙 좀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너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벌랜더 선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홈런입니다. 피홈런 수치가 일단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고, 이번 시즌도 그 부분은 여전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벌랜더라는 이 선수가 최근에 가장 크게 흔들렸던 부분들은 결국에 포심 페스티벌에 대한 이 피장타 값이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최근에 피장타율 5할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심 페스티벌. 필라델피아는 휴스턴과 함께 홈 OPS가 확실하게 원정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팀 중에 한 팀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피홈런 비중 너무나도 위험하기도 하고, 벌랜더 형님이 지금 득점권 피안타율이 여러분들 7할입니다. 7할. 저 이런 기록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오클랜드 그 에스테스, 걔가 이제 원정 경기에서 득점권 피안타율 7, 8할 기록을 했었는데, 이거 득점권 피안타율 형들 7할이면은 이거는 선발로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헤수스 루자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루자로도 이번에 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가 어쨌든 이제 그 선발 라인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이번 시즌에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루자로도 정말 잘 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땅볼 유도를 굉장히 또 잘하는 그런 선수기도 하고, 또 필라델피아가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죠. 땅볼 유도 잘 되는 타입. 여기에다가 지금 이 선수 피안타율 2할대밖에 안 되고요. 피장타율 3할대입니다. 득점권 피안타율 무려 0점. 여태까지 득점권에서 단 1점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그만큼 홈 경기에서 강점을 워낙 크게 갖고 있는 또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홈 경기에 실점도 없죠. 루자로도. 그만큼 필라델피아 루자로도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는 필라델피아 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샘플 보실 분들은 차라리 오바를 보는 게 낫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오바 그리고 필라델피아 승. 샘프도 2.5% 승이라면은 샘플을 볼 것 같기는 한데, 필라가 홈팀이니까. 근데 1.5라면 필라 볼게요. 다음. 자, 볼티모어랑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도 그랬어요. 오늘 볼티모어의 그 찰리 모튼이 선발 등판을 하는데 왜 볼티모어가 역배를 받았을까, 배당을 저렇게 받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게 찰리 모튼이라는 선수가, 제가 우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종 하나만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커브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애틀랜타 있었을 때도 커브에 대한 구종 가치, 그리고 또 하나가 커브에 대한 회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찰리 모튼의 투구 패턴 로케이션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커브가 워낙 압도적인 내용의 커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위의 커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헛스윙률 비중으로 먹고 사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안정감 있는 이 득점권 피안타율로 그렇게 이 먹고 사는 그런 선수이기도 한데, 문제가 지금 이 선수도 피장타가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포심이 뭔가 압도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잡으러 나갈 때, 물론 지금 커브는 괜찮은데 카운트를 잡으러 나갈 때 던지는 포심이 자꾸 홈런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피장타율이 5할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경기당 홈런 역시나 2개 이상 또 2점대가 넘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역시나 불안점을 갖고 또 시작을 해야 되는 찰리 모튼인데다가, 볼티모어가 생각보다 또 홈 경기에서 타율이 원정 경기보다 좀 더 떨어진다라는 것들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장타값에다가 포인트를 맞춰놓고 경기를 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찰리 모튼에게 강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 로건 알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얘도 지금 최근에 피홈런 리스크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피장타율 5할대가 좀 넘어가는 지금 상황이고, 또 이제 경기당 홈런 개수도 또 2개가 또 넘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역시나 오늘 경기 홈런 더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다라고 한다면 타선의 퀄리티나 장타값이 더 좋은 클리블랜드를 보는 게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배당도 클리블랜드가 더 좋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클리블랜드 역배 그리고 프랜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펜의 퀄리티까지 모두 따진다라고 하더라도 클리블랜드가 저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역배 프랜 그리고 언더바는 오바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와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경기 제가 템파베이를 보고 싶긴 하거든요. 어제도 템파베이가 오랜만에 또 빠따를 또 힘차게 돌려주기도 했고,
요즘 템파베이가 홈 경기에서 또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또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템파 빠따가 원정만 가면은 또 조용해지는 게 홈에만 왔다 하면 또 빵빵 터지는 것도 눈여겨볼만 하고, 특히 얘들 지금 홈런, 뭐 타율, 비율, 장타율 현재 지금 최근 일주일만 놓고 봤을 때는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1등입니다. 1등. 가장 또 잘 나가는 팀이 현재 템파베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보스턴의 선발 투수가 워커빌러잖아요. 워커빌러는 제가 직전 경기도 말씀드렸지만 POPS가 1대가 넘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POPS가 보통 8할 때만 돼도 저는 이 선수는 좀 많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POPS가 지금 1을 넘어간다라는 거, 이거 가장 문제는 구종에 있습니다. 모든 구종같이 마이너스고요. 몰리는 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았을 때 넘어가는 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원정 경기 어쨌든 이제 방어율도 8점대. 직전에 그 홈 경기에서는 잘 던지긴 했습니다만 원정 경기 검증도 분명히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선수라는 거고, 뭐 압도적으로 정말 높은 수치는 없어요. 세부 지표들만 놓고 봤을 때도. 근데 전체적으로 얘는 다 높습니다. 뭐 피홈런 리스크, 그다음에 피장타율, 그다음에 득점권, 뭐 문제점들 여러모로 다 좋지 못하게 좀 썩어 있지. 내부가 많이 썩어 있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서 충분히 밀릴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또 뒤집어 놓고 보면은 보스턴 같은 경우에 어쨌든 빠따의 힘으로 어쨌든 경기를 갖고 오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라이언 페이피어스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어쨌든 로케이션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고점과 저점이 매우 뚜렷한 또 선수라는 것들. 그래서 사실 배팅하기에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템파베이 쪽으로. 물론 템파베이 이제 뭐 불펜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직전 경기 하면 아꼈잖아요. 워낙 큰 점수를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불펜까지 고려를 하면은 템파베이가 낫기는 하지만, 다만 이제 라이언 페이피어도 무너질 때는 또 한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아싸리 이건 그냥 오바만 찍고 재밌게 경기를 보시는 게 어떨까. 이거 오바 기준점도 꽤 낮더라고. 1.6배당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만큼 오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경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바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굳이 정말 굳이 하나 꼽자면 템파베이를 보긴 하는데, 어쨌든 라이언 페피어도 고점과 저점이 너무 뚜렷한 선수인 거는 분명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욕 양키스 그리고 캔자스 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 선발 투수는 맥스 프리드입니다. 맥스 프리드 홈 경기라고 한다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믿고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 시점 이제 뉴욕 양키스에서 땅볼 비율 가장 높은 선수 바로 맥스 프리드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구종같이 올 플러스. 현재 지금 뭐 맥스 프리드는 애틀랜타 대부터도 제가 포심만 하나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심 구종같이 6.8점대 최상등급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여러모로 지금 양키스의 빠따가 홈 경기에서 역시나 매섭다라는 것들. 홈 경기 얘들 지금 OPS가 1대에 육박을 하거든요. 9할 후반대거든. 대단한 겁니다. 뭐 9할 후반대는 웬만해선 볼 수 없는 그런 기록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투수와 선발과 사실 빠따의 힘이 완벽하게 강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양키스 쪽을 어쩔 수 없이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또 바로 발송해 드리시면 짱구 형님. 자, 캔자스 선발 투수 오늘 마이클 와카 선수인데, 뭐 와카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괜찮습니다. 최근 던졌던 내용 자체나 뭐 구종값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는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 방어율 4.66대 방어율 0승 2패, 이 방어율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볼들이 넘어가는 구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뜬공 비율도 그렇고 하드타구 비율들, 몰리는 실투성 투구 비율이 오늘 등판하는 모든 선발투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와카도 원래는 이제 뭐 나름 제구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끌고 나간 그런 선수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양키스를 상대로 실투가 많다라는 거는 재앙입니다. 여기에다가 캔자스가 최근에 많이 좀 아쉬운 게 역시나 빠따기도 합니다. 빠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원래도 안 좋은 빠따가 원정 가면 더 죽어버리고요. 캔자스가 그나마 홈 경기에서 좋은 게 득점권 타율이 홈 경기는 좋다라는 건데, 이마저도 원정 경기 가면은 또 줄어든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나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선 빠따에서 분명히 양키스가 압도하는 경기고, 다만 이제 불펜만 놓고 봤을 때는 양쪽이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필승조 기준으로는 캔자스가 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초반에 이건 만약에 캔자스가 앞서 나간다거나 양키스가 부진한다 그러면 살짝 경기 내용 이상해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리스크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짱구 형님 고맙습니다. 데이터 또 바로 발송해 드릴게요 형님. 일요일까지군요. 일요일까지 연장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요.
자, 다음 경기는 미러키와 그리고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디트로이트 형들, 제가 오늘 1부 방송하면서도 딱 두 팀 꼽아드렸잖아요. 샌프란시스코랑 디트로이트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 샌프도 샌프인데, 샌프는 사실 빠따로 먹고 사는 팀이라서 선발이 불안하면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요. 오늘 필라전처럼. 근데 이 디트로이트는 선발 라인들, 이 마운드가 사실 지금 너무 안정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 오늘 올라오는 디트로이트의 잭 플레어티 선수 또한 역시나 내용이 아주 훌륭합니다. 1승 0패, 방어율 1.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 지금 피안타율이 1할대입니다. 피장타율이 2할대입니다. 득점권 피안타율 빵점입니다. 이거 작년에 스킨스가 원정에서 기록했던 성적이거든요. 그만큼 미쳐있다 지금. 어쨌든 마운드값 자체가 상당히 또 좋다. 여기에다가 얘들도 이제 필승적 퀄리티가 또 워낙 좋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트로이트 그 플레어티가 이 앞부분 한 5이닝에서 6이닝만 좀 잘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디트로이트의 어떤 마운드도 충분히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다가 지금 뭐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좀 빠다가 답답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얘들도 뭐 화끈화끈하게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좌투수 상대로 우타자 상대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거. 오늘 피츠버그의 퀸프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경기로는 사실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뭐 직전 경기도 워낙 잘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죠? 뭐 다만 직전 경기 역시나 또 홈런이 하나 있었죠. 콜로라도 상대로 이제 홈런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퀸프리스터의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늘 이제 퀸프리스터는 피츠버그 시절 때부터도 원정 경기, 홈 경기 할 것 없이 이런 이제 피장타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또 그런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반적으로 두 선수가 이 FIP, 그러니까 수비 지표를 포함한 지표 자체는 그렇게 또 좋은 모습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양쪽 다 다득점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고려 한번 해주시고, 요건 저는 그래도 디트로이트 최근에 좋은 흐름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일반 승과 그리고 언더를 같이 묶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요거는 뭐 굳이 핸디캡 가져가자고 한다면은 디트로이트 1마행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세인트 루이스와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인트 선발 투수가 에릭 패디입니다. 우리가 이제 친숙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데, 에릭 패디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나쁘진 않습니다. 1승 0패, 방어율 1.5점대고, 휴스턴 선발 투수가 브라운입니다. 1승 1패, 방어율 2점대인데, 놀랍게도 현재 지금 브라운이 휴스턴에서 가장 잘 던지는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그나마 피칭 내용 자체가 안정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라운도 은근히 구위값도 좋은데 제구도 함께 동반되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뭐 피안타율 부분이나 피장타율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또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기도 합니다. 존을 꽤 넓게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장타에 대한 어떤 강점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세인트 루이스 입장에서 조금 공략하기는 어려운 그런 선수가 바로 오늘 헌터 브라운이 되겠다. 다만 헌터 브라운의 약점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운영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자가 출루했을 때 집중타를 좀 많이 맞고요. 이 주자가 출루했을 때와 출루하지 않았을 때 이 구종 지표 값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뭐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선수들 개개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얘가 이제 주자가 출루가 됐을 때 평균 구종값 자체가 마이너스대로 또 진입을 하게 되겠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믿고 볼 수는 없는 그런 투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득점권 피안타율도 3할대 이상으로도 높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에릭 패디는 늘 말씀드리지만 홈 경기는 항상 좋습니다.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도 1.5점대의 방어율도 역시나 기록해주고 있으면서도 홈 경기 피홈패스가 거의 2할대에 육박을 합니다. 피장타도 아니고 피안타율도 아닙니다. 홈 경기 OPS가 2할대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홈 경기의 강점을 명확하게 띄고 있는 게 에릭 패디이기도 합니다. 모든 구종까지 플러스 지표도 찍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이 선수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피장타가 살짝 높다라는 거. 은근히 보면은 이제 워닝 트랙까지 가는 어떤 볼들이 좀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상대팀이 뭐 휴스턴 지금 빠따가 죽어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전 이것도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세인트 루이스 프랜스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거 역배까지도 보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장드리진 않아요. 이게
세인트루이스랑 제가 은근 4대가 좀 안 맞아서 그래서 요건 지금 프랜승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더바는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라인들은 둘 다 훌륭하긴 한데 문제가 둘 다 이제 불펜들이죠. 그래서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점은 어쨌든 둘 다 장타팀인데 언제든지 후반 부분에서 6이닝부터 7이닝 부분에서 많은 득점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음은 텍사스랑 에인절스 경기입니다. 뭐 개꿀 아니겠습니까? 오바 찍고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텍사스 선발 투수 제가 정말 계속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선수입니다. 저기 어디야? 오늘 패트릭 코비 선수 선발 등판합니다. 승패 없이 방어율 6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에인절 선발 투수 오늘 기쿠치 유세입니다. 0승 2패 방어율 5점대입니다. 패트릭 코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이저리그 분석을 하면서 이 선수 분석을 거른 적은 없어요. 그만큼 이 선수 반대 찍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냥 좋아 얘는. 패트릭 코빈은 일단 이닝은 먹어줍니다. 뭐 4이닝, 많게는 6이닝도 먹어주는데 반드시 실점을 동반합니다. 뭐 4이닝 3실점, 6이닝 4실점, 6이닝 5실점. 얘는 이닝 먹는 이닝 싸게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인절스처럼 이번 시즌 초반에 빠따가 빨딱 올라와서 빠따 값으로만 경기를 끌고 먹고 있는 팀에게는 분명히 패트릭 코빈의 어떤 이런 이제 불안한 홈런, 장타, 이런 집중 타에 대한 어떤 위험도들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에인절스는 득점권에서 그 홈런 타구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또 그런 팀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기쿠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도 홈런 맞았죠. 그러니까 기쿠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쿠치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일본 야구로 좀 다시 턴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구위 값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도 홈런포가 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경기다. 특히나 얘는 홈런을 맞더라도 그냥 안 맞고 막 주자 쌓아놓고 받고 이러다 보니까 텍사스 입장에서 홈 경기에서 역시나 다득점이 또 가능해 보이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오히려 이제 8.5점대에 짝수점대 또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메이저리그는 끝장 승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4대4만 나와도 오바가 확정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과 고려해봤을 때 오바 접근하는 거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거는 그냥 마음에 드시는 팀 고르세요. 내가 텍사스 좋아하면 텍사스 가시고 에인절스 최근 4대 잘 맞으면 에인절스 프랜승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LA 다저스와 LA 다저스와 콜로라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저스 선발 투수 오늘 랜던 넥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야, 근데 나는 이거 배트맨, 물론 해외도 뭐 그렇게 배당을 크게 준 건 아니지만, 야, 배트맨 아무리 그래도 이 배당을 이렇게 낮게 줘버리면은 이거 뭐 어떻게 배팅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솔직히. 그래도 못해도 랜던 넥 경기를 얘들이 봤을 거 아니야, 오즈들이. 야, 근데 하여튼 뭐 해외도 좀 짜긴 한데 너무 짜다라는 거. 콜로라도 선발 투수가 오늘 펠트너입니다. 이번 시즌 승패 없이 방어율 2.8점대고요. 현 시점 콜로라도에서 에이스입니다. 콜로라도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와 어떻게 본다면 다저스에서 가장 못 던지는 투수가 오늘 맞붙게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랜던 넥 형들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방어율에 비해서 세부 지표가 좀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문제는 홈런을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홈런을 많이 맞는다는 건데, 문제는 얘가 세부 지표들만 좀 살펴봤을 때는 다 좋습니다. 피안타율도 2할 때고 득점권 피안타율도 1할 때입니다. 전반적으로 홈 경기에서 볼 잘 던지고요. 모든 구종같이 플러스에다가 그래도 가끔 던지는 그 실투 슬라이더, 홈런 맞는 실투 슬라이더가 조금 문제긴 한데, 이것도 심지어 삼진 비중, 서순일 비중이 높아서 또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0.2점대면은 뭐 사실 뭐 똑같긴 한데 어쨌든 얘도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부 지표가 너무 훌륭해서 언제든지 잘 던져도 이상할 게 없는 저는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얘도 뜬공 비중이 다소 조금 높기 때문에 진짜 이 콜로라도도 어제도 홈 경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코스필드를 쓰다 보니까 홈런에 대한 어떤 타격감은 분명히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조금은 불안한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피상타가 살짝 조금 높기는 하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자, 반대로 또 콜로라도 선발 투수 라이언 펠트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콜로라도에서 현재 시점 가장 잘 던지고 있는 그런 선수이긴 한데 세부 지표가 상당히 별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코어스 필드보다 원정 경기에서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홈 경기가 코어스 필드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는 OPS가 뭐 4할 대로 좀 뚝 떨어진 현재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라이언 펠트너의 가장 큰 문제는
초반이 아니라 이제 4이닝, 3이닝, 4이닝 요때부터죠. 한 바퀴 정도는 충분히 좋은 고위값과 재고로 잡아내긴 하는데 문제는 로케이션이 굉장히 단조로운 선수다 보니까 이게 이제 3이닝, 4이닝 넘어가고부터는 어느 정도 이게 읽힙니다. 특히나 현 시점 지금 MVP 트리오가 다저스가 모두 터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솔직히 MVP 트리오가 괜히 MVP 트리오겠습니까? 그 정도 예측을 잘 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장타값도 또 상당한 그런 또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MVP 트리오가 충분히 공략 가능한 그런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예전에 LG 이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LG랑 키움 윤현 붙었을 때 어쨌든 윤현이란 선수가 LG를 상대로 좀 단조로운 구종을 던지는 이제 그런 로케이션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저스 원정에서 LG 원정에서 좋은 성과를 낸 선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저스라는 팀을 상대하기에도 단조로운 구종을 던지면 안 됩니다. 최소한 좀 로케이션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커맨드도 넓게 써야 되는데 라이언 펠슨처럼 오히려 이런 선수들은 죄다 장타를 맞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 실제로 피장타 비율도 조금 높기는 합니다. 물론 쿠어스필드의 어떤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다만 이 선수는 어쨌든 뭐 그런 원정 경기 좀 더 잘 던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발 라인은 약 근소하게 콜로라도 라이언 펠트나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부 지표는 랜던 넥이 어쨌든 압승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불펜들 그리고 뭐 타선까지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 경기에 우리가 다저스 쪽으로 접근을 하되 저는 자칫하면 이거는 다저스의 대승을 볼 수도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저스 승에다가 마헨승 언더바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랜만에 메이저리그 분석이다 보니까 구종과 그리고 세부 지표들 설명들이 조금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소 좀 평소보다는 좀 긴 어떤 프리뷰의 느낌들이 좀 있는데 몇 번 돌려보시면서 또 이렇게 참고해보면 해보시면은 좋은 또 데이터들 제가 많이 전달드렸으니까 참고가 잘 돼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지금 다저스는 거의 반쪽짜리 타선이죠. 상위랑 하위가 완전 다른 팀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상위에서만으로도 조져낼 수 있는 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저스는 2.5마인까지 보시는 건가요? 네, 2.5마인까지 보겠습니다. 다저스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유튜버님들도 오늘 또 제가 중승부 일단 금액업은 일단 클리어 했습니다. 한 개 한 개씩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액업은 일단 클리어 했고 그리고 오늘 중승부 또 깨러 갑니다. 함께 또 메이저리그 중승부 달려보실 분들께서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또 데이터 안내드려 하겠고요. 유튜브 멤버십 열려 있으니까 유튜브 멤버십도 참여하시면은 바로 데이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또 수티비 형님들께서는 이렇게 또 수티비 또 만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또 수티비 이벤트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수 좀 미리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100개 추천수 넘기면 이제 한 120력은 보시고 계신데 추천수는 100개 정도 넘기면 제가 전체표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축구 많을 때 보면 고배당 같은 거 몇 번 올려드릴 테니까 또 많이들 또 추천수랑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